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오늘은 8월 24일입니다. 그렇다면 이틀 뒤인 8월 26일은 무슨 날일까요?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나는 불금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착실히 공부해오신 돈패밀리 분들은 불금도 다 같은 불금이 아니라는 걸 아실 텐데요. 26일은 바로 8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죠. 저 알아요. 매달 마지막 금요일은 중요한 옵션 만기일이죠. 정확합니다. 달력만 보면 CPI 발표, FOMC 회의 날짜, 주요 옵션 만기일 같은 것이 떠오르는 것이 돈패밀리 분들의 클라스죠.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8월 26일 만기일에도 많은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이날 만기되는 콜옵션의 수량은 25,057개이며 풋옵션의 수량은 19,657개인데요. 총 44,714개의 물량에 대한 가치는 약 10억 달러이며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는 맥스 페인의 가격은 23,000달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녹색으로 표시된 그래프가 비트코인의 상승에 베팅하는 콜옵션 물량인데 잘 보시면 대부분 22K 이상 걸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8월 26일 만기 시에 비트코인이 22K 아래의 가격대를 형성하게 되면 22K 이상의 베팅한 모든 물량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1,500달러 부근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가격에서 옵션이 만기될 경우 수익 실현 가능한 풋옵션이 수익 실현 가능한 콜옵션에 비해 많다는 것은 지금의 가격이 곰 세력에게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니까 하방에 베팅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는 현재의 가격이 맥스페인 가격보다 낮다는 점에서도 확인을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제 영상을 정주행하지 않으신 분들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실 겁니다. 아이, 뭐라는 거야, 머리 아파 죽겠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번 기회에 다시 제가 옵션 거래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보면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일반 투자자분들 경우는 직접 옵션 거래를 할 일이 없다 보니 개념이 잘 와닿지 않은 것입니다. 옵션 거래를 안 하더라도 개념이라도 대략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니까요. 한번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옵션이란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옵션 거래란 특정 물건을 미래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선택권을 매매하는 거래를 뜻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요. 좀 더 우리 패밀리 분들이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당장 살 건 아닌데 미래의 백화점에서 특정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상품권, 그리고 각종 교환권들, 그것을 사거나 파는 것도 일종의 옵션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옵션의 수익 구조는 4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콜 옵션의 매수, 콜 옵션의 매도, 풋 옵션의 매수, 풋 옵션의 매도, 이렇게 4가지 포지션이 가능합니다. 옵션의 의미가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콜 옵션은 미래의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이며 풋 옵션은 미래의 물건을 팔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콜옵션과 풀옵션을 다시 사고 파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콜옵션 매수란 미래의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것이고 콜옵션 매도란 미래의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겁니다. 그리고 풋옵션 매수란 미래의 물건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것이고 풋옵션 매도란 미래의 물건을 팔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것입니다. 자자, 알겠습니다. 그럼 복남 선생님, 저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더 쉽게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제가 콜옵션 매수에 대해 좀 더 쉽게 풀어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돈을 복사한 900일이 자동차 딜러인 억조로부터 1억 5천만 원짜리 테슬라 모델 X를 1억에 살 수 있는 쿠폰을 1,000만 원에 사기로 했습니다. 1년 뒤에 자동차의 가격이 어떻게 되든 900일은 무조건 1억의 테슬라 모델 X를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이후로 1년이 지나고 테슬라 모델 X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새 자동차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돈 주고도 못 사는 게 지금 테슬라죠. 가격은 2억으로 뛰었습니다. 이때 900일은 1,000만 원을 주고 산 쿠폰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2억짜리 차량을 1억에 살 수 있는 것이죠. 쿠폰 값은 1,000만 원이 나갔지만 여전히 9천만 원의 차익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서 테슬라 쿠폰이라는 살 권리를 매수한 900일은 콜옵션 매수 포지션을 가져간 겁니다. 이때 900일이 자동차 딜러 억조에게 쿠폰 값으로 지급한 1,000만 원을 옵션 거래에서는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그럼 콜옵션 매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에서 자동차 딜러인 억조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억조는 901위에게 1억 5천만짜리 테슬라 모델을 1억 원에 살 수 있는 테슬라 쿠폰을 1천만 원에 팔았죠. 그런데 만약 1년 뒤에 테슬라의 가격이 7천만 원으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901은 시가가 7천만 원인 차량을 1억 원 주고 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쿠폰 사용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설적 코인 거물인 901은 1천만 원어치의 쿠폰값만 손해볼 것이고 자동차 딜러 억조는 쿠폰값 1천만 원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처럼 만약 테슬라 모델이 2억, 3억, 4억 이렇게 올라가면 억조가 볼 수 있는 손실은 무한대까지라도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901에게 테슬라 쿠폰이라는 살 권리를 판 억조는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풋옵션 매수 포지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자, 헷갈릴 수 있습니다. 헷갈리신 분들은 여러 번 다시 듣기 하세요. 고레킴은 명품 시계 딜러입니다. 고레킴이 파텍 필립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스카이문 뚜르비용을 20억에 구입한 차중남에게 1년 뒤 이 파텍 필립 시계를 30억에 되팔 수 있는 쿠폰을 1억에 팔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만약 1년 뒤에 파텍 필립 시계 가격이 35억이 된다면 차중남은 팔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죠? 시장 가격이 이미 35억에 형성되어 있는데 쿠폰을 사용하면서 30억을 왜 팝니까? 그냥 쿠폰을 버리고 제값으로 시장에 팔면 되잖아요. 이해되셨나요? 하지만 파텍 필립 시계 가격이 15억으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차중남은 쿠폰 사용을 생사함으로써 30억의 시계를 팔 수 있게 됩니다. 쿠폰값 1억을 제외하고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파텍 필립 시계를 팔 권리를 산 차중남은 풋옵션 매수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풋옵션 매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계 딜러인 고레킴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트에 중독된 남자 차중남에게 쿠폰을 1억 원에 팔았는데 1년 뒤에 파텍 필립 시계의 가격이 15억으로 떨어진다면 쿠폰의 권리를 행사하는 차중남의 시계를 30억에 사야 하므로 쿠폰값으로 벌어들이는 1억 원을 제외하고 14억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파텍 필립의 가격이 35억으로 오른다면 차중남은 쿠폰 사용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기에 쿠폰값 1억 원은 고레킴의 수익으로 챙기게 됩니다. 이 경우 파텍 필립 시계 쿠폰이라는 팔 권리를 판 고레킴은 풋옵션 매도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좀 정리가 되셨나요? 선물 거래와 옵션 거래는 모두 파생 상품에 해당하고 우리가 선물 옵션이라고 묶어서 부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잘 생각해보시면 어떤 부분이 다른 건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선물 계약의 경우는 숏에 베팅했든 롱에 베팅했든 상관없이 계약을 이행해야만 합니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 의무가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옵션 거래의 경우는 이게 좀 차이가 납니다. 자동차 콜옵션을 매수한 901위와 시계 풋옵션을 매수한 차중남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쿠폰 사용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자동차 콜옵션을 판매한 억조와 시계 풋옵션을 판매한 고레킴은 상대방이 쿠폰을 사용하려고 할 때 반드시 그 계약을 이행해야만 하죠. 이렇듯 옵션 계약의 경우 매수자는 계약 이행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불리할 경우 권리 행사를 포기할 수도 있고요. 매도자의 경우는 계약 이행의 의무만 가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매수자의 경우는 손해를 보더라도 쿠폰값, 즉 프리미엄에 대한 손해만 보면 되는 대신에 이익을 보는 경우 무한대의 수익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매도자의 경우는 이익을 보는 경우는 쿠폰값 즉 프리미엄에 대한 이익만 없지만 손해를 보는 경우는 무한대의 손해가 가능해진다는 점도 옵션 거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봉남님 그러면요. 콜이든 풋이든 매수가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닌가요? 손해보는 정도는 정해져 있는 반면에 수익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아실 텐데요. 카지노에서 대박을 터뜨리는 이들도 있지만 결국 돈을 버는 것은 카지노인 것처럼 옵션 매도자는 일반적으로 80%에 이르는 승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의 가격이 맥스페인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많은 것도 같은 이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옵션 매수자들이 큰 수익을 내게 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해서 옵션 판매자들이 큰 손해를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옵션 보유자들에게 재정적 손실을 입힐 수 있는 가격은 맥스페인 가격으로 시장 가격이 형성되게 되면 옵션의 발행자와 판매자는 가장 큰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결국 판을 만든 카지노가 이기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만기되는 옵션의 맥스페인 가격이 23,000달러인데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21,500달러 부근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풋옵션 매수자들은 자신이 옵션 계약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위해 비트코인 현물 시장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을 것이고, 콜옵션 매수자들은 반대로 현물 시장의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애쓰고 있을 것입니다. 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콜옵션의 경우는 대다수 물량이 25K 이상의 가격에 몰려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25K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에 콜옵션 매수자들은 프리미엄만큼 손해를 감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풋옵션 매수의 경우는 22K 아래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특히 20K 아래로 많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20K 아래로 끌어내리기 위한 시도를 적극적으로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콜옵션 매수자와 풋옵션 매수자와의 싸움에선 확실히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 매수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동시에 맥스페인 가격이 23K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콜옵션 매수자와 풋옵션 매수자 모두에게 최악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기를 원하는 옵션 발행자와 판매자들은 시장을 맥스페인 가격으로 수렴시키고 싶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시도가 성공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26일에 23K로 마무리되는 것인데요. 현재 가격이 21K 부근이기에 맥스페인을 형성하기 위한 단기적인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26일에 있을 옵션 만기를 대비하기 위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좀 어렵죠? 돌려서 영상을 좀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메모도 좋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시고 최선의 대응을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측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응입니다. 나의 예측이 맞았을 때 수익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 그리고 나의 예측이 틀렸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시점에서 끊어야 할지를 미리 설계해 둘 수 있어야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돈을 복사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우리 만나요. 안녕!